무라카미 하루키는 올해도 노벨문학상을 놓쳤다. 아시아에서 나온 첫 여성 수상자 많은 작품이 일본어로 번역돼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은 작가. 이는 현재 일본 언론들의 노벨 문학상에 대한 반응입니다. 일본은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 1994년 오에 겐자부 등 2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어 왔던 무라카미 하루키를 2024년 수상자로 기대하는 일본의 분위기가 역력했는데요. 무라카미의 모교인 효고 니시노미야 시립형원 초등학교에서는 그의 동창 10명 이상이 모여 스웨덴 아카데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장면까지 일본 방송에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우는 찬씨 또한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였습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실패했지만요. 바로 2024년 10월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아시아 여성으로 기록된 소설가 한강입니다.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 주요 매체는 그녀의 작품이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의 연약함을 시적으로 표현한 점을 강조하며 특히 그녀의 소설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가 한국의 역사적 사건,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다루며 큰 호평을 받았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수상 발표 후 아카데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녀는 축하 행사가 조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화 통화 후에 저는 차를 마시고 싶습니다. 저는 술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아들과 차를 마시고 오늘 밤은 조용히 축하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내 문학 커뮤니티에서도 그녀의 책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며 한국 문화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그녀의 책을 읽은 독자들은 그녀의 책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충격적이고 특별한 작품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수상자 발표 이전 사람들은 한강의 나이를 언급하며 노벨 문학상을 받기엔 너무 어리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녀의 나이는 올해 53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기존 작가들 중에 가장 어린 축에 속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사진을 보고 40대 초반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지요. 동양인의 동안 파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그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 이전에는 몰랐지만 호기심이 생겨 지역 도서관에 그녀의 책 채식주의자를 입고 요청했다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예술 분야에서 문화 수출에 대단한 일을 해냈다. 음악, 영화, 문학 정말 대단하죠. 그들은 문화 수출을 통해 소프트 파워를 얻는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김치를 건강식품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실제로 건강하고 맛있습니다. 무라카미가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확신합니다. 수상자들과 비교하면 그의 책은 산문이나 특히 중요한 주제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강의 수상과 이전 일본 작가들의 수상은 무라카미의 노벨상 수상 기회를 더 희박하게 만들죠. 무라카미가 노벨상 후보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가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은 절대 0이에요. 한강의 수상 직후 로이터와 AP통신은 그녀의 수상 소식에 대한 한국 사회의 자부심과 독자들의 큰 반응을 보도하며 수상 발표 후 한국 내 온라인 서점들이 일시적으로 다운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점을 보유한 회사들의 주가 또한 같이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다고 하네요. 노벨상은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1895년 설립되었는데요. 노벨은 자신의 최고의 발명인 다이너마이트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으나 다이너마이트가 전쟁과 폭력에 사용되는 것을 보고 인류를 위한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평화 그리고 문학 분야에서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노벨 수상자는 약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1년 첫 번째 노벨 문학상 수여 이후 매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유럽 작가들 위주로 수여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비서구권 작가들에게도 수상의 기회가 확대되고 인류 보편의 경험과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의 기준이 변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토니 모리슨, 파블로 네루다, 해밍웨이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랜 역사와 엄격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문학계 최고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노벨 문학상을 한국의 작가가 수상하게 되어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 소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이후의 문화적 변화, 한류의 확산, 그리고 몇몇 영향력 있는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인데요. 한류는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학을 포함한 더 깊이 있는 문화적 콘텐츠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 소설은 미적 언어와 인간의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방식으로 강력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설은 서양 독자들, 특히 미국 내 독자들에게 점차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번역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사건은 미국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한강 이펙트가 형성되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해외 평가를 바꾼 것이죠.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탁월한 번역 덕분에 한강이 섬세한 문체와 복잡한 내러티브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한강의 문학적 상징과 감성적인 표현들이 미국 독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의 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한강을 포함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미국 주요 출판사에서 번역되고 출간되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죠. 한국 소설의 테마는 서구 독자들에게 신선하고 도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개인의 자유와 억압, 폭력과 저항을 다룬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작품으로 미국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 외에도 박완서, 김영하, 이문열 등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미국에서 출간되고 있으며 그들의 깊이 있는 주제와 서사 구조는 현지 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폭력에 대한 심오한 묘사를 통해 미국에서도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도 인간의 내면적 고통과 상처를 탁월하게 그려내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강은 1970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태어났고 문학적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아버지 한승원 역시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 때문에 한강은 어린 시절부터 문학과 예술적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고 해요. 광주에서 70년대를 보낸 그녀는 경찰이 시위대를 급습하는 것을 목격한 동시에 부상당한 시위대에게 혈액을 기증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숭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 가지 모순된 사고를 하게 되었으며 이 사고의 틀은 그녀의 소설에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시절을 보내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한 한강은 문학적 소양을 쌓아나갔고 졸업 후 그녀는 작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집중했고 1993년 시 서울의 겨울을 문학과 사회에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소설로 방향을 전환해 여러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을 발표하며 작가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한강의 작품은 주로 인간 내면의 고통, 상처, 폭력, 그리고 생명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그녀의 소설은 감정의 깊이와 인간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담고 있으며 주제적으로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성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죠. 한강은 미국 출판사와의 협력을 통해 여러 문학 행사에 초청받아 미국 독자들과 직접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맨부커 인터내셔널 수상 이후 그녀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열린 독서 행사에 참석하며 독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작품 세계와 한국 문학에 대해 설명하며 미국 독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는 미국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러한 만남은 한강의 작품을 읽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한강은 자신의 작품이 미국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녀의 문학적 성찰을 공유하며 미국 내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주목받는 작가는 김영하 작가입니다. 김영하는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을 통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작품은 살인자의 시각에서 기억과 자아의 혼란을 다루며 스릴러적 요소와 철학적 질문을 결합한 독특한 서사로 독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김영하는 유머와 감각적인 문체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의 작품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냅니다. 한국 소설의 미국 내 인기를 이끄는 또 다른 작가는 최은영입니다. 그녀의 단편집 쇼코의 미소는 섬세하고 감정적인 묘사로 젊은 세대 독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관계, 이별, 성장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민진의 파친코는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소설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와 한 가족의 세대를 아우르는 서사를 통해 인종, 정체성, 계급 문제를 다루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도서로 이후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로 제작된 파친코는 2022년 3월 시즌 1이 공개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의 시청자들의 반응이다.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켰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에서의 반응은 이와 정반대라는 것이 재미있죠. 완전 끝내주는 연기와 빠져드는 감정, 아름다운 화면, 이 소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알겠다. 한국의 어두웠던 과거 역사를 보여줘서 좋았다. 걸작임이 확실하다 등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죠.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파친코는 2편을 제작하게 되고 2024년 8월 2편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출판계에서는 아시아 문학, 특히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한국 소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의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성장과 함께 한국 문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 소설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깊은 철학적 질문과 사회적 문제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번역의 질적 향상과 글로벌 문학 시장에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이 미국 독자들과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여성소설가의 노벨상 수상과 일본에서의 반응, 한국 소설가들의 세계적 활약상에 대한 이야기 어땠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